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궁합이 잘 맞는 이성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궁합 잘 맞는 애인을 만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전자는 대부분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하고, 후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자의 남자를 만난 여자들은 평소에 하는 짓 보면 세상 꼴 보기 싫은데 그거 할 때만큼은 너무 좋아. 다 용서가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후자의 경우 여자들은 한결같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그냥 나한테 돈 달라. 소리만 안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다르게 나오는지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속궁합에 대한 숨은 진실과 혹자들은 왜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하고, 또 다른 혹자는 왜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명확한 방향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속궁합 잘 맞는 애인을 만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먼저 전자의 경우 남자의 대부분은 그것으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첫 경험을 하고 최소한 10수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보아야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속궁합이 제대로 잘 맞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게 겪어보지 않고선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랑 속궁합이 정말 잘 맞다고 생각하고 만났었던 시절 인연, 남자 또는 여자들도 훗날 새로 만난 이성에 의해 아, 속궁합 이게 진짜구나 하며 리세트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짜 속궁합이 잘 맞으면 나사의 암수가 조여질 합체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서로 간의 탄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은밀한 곳이 합을 이루었을 때 틈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서로 너무 좋아 또는 자기 최고라는 탄성을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서로 연기하는 액션이니 가짜 소리이니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기로 나올 수 없는 경지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치통을 앓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어떠신가요? 순간적으로 표정이 일그러지지만 현재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잠시 후 바로 돌아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치통을 앓는 듯 연기한다는 게 더 힘들고 계속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와 반대의 같은 이치로 진짜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여자는 반드시 계속적인 찐 반응을 하고 관계를 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여자는 이 남자를 자신의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남자로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부분 남자에게 헌신하는 태도로 바뀌고 남자를 부르는 호칭을 애칭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의 단점에 대해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으로 삶의 만족도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합니다. 이게 보통 연애할 때 초반에 푹 빠진 상태와 거의 같기 때문에 원래 좋아하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 푹 빠져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그게 사람에 따라 몇 달 혹은 길게는 1,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각자 갈 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속궁합이 정말 제대로 맞는 사람은 이 기한이란 게 완전히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게 아까 전자에서 말했었던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난 남자는 대부분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여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는 거 보면 너무 꼴 보기 싫고 미워 죽겠지만 그걸 할 때만큼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더라라고 말하는 여자 말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모든 걸 다 상쇄시켜 줍니다. 줄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남자가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답을 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알고 보니 이러쿵 저러쿵 진짜 미친놈이니 내가 속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콩깍지가 벗겨진 이후부터 돌변하며 여자는 남자에 대해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류의 여자들은 이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질 의욕이 전혀 없으며 남자가 한 번 하려들면 온갖 여자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고 그게 루틴이 되면 남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3대 기본 욕구 중 중요한 하나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히스테리로 미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머릿속은 항상 이걸 풀기 위한 생각으로 치우죠. 됩니다. 불만이 쌓인 사람이 결국 외도를 하거나 꼭 외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로 다툼이 생겨 점차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들이대게 되고 급기야는 하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배우자를 향해 당신 바람 피우는 거냐? 남자라도 생겼냐 여자라도 생겼냐는 등 서슴없이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되며 서로에 대한 불만 불신을 키워가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괜찮은 척 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욕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외도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혼자서 해결합니다. 외도는 결과가 뻔한 파국으로 가는 티켓이며 혼자 해결하는 것은 어느 순간 상당한 외로움의 현타와 직면해 결국 배우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의 속궁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잘 맞았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들. 그리고 서로가 윈윈하는 플러스적인 엔돌핀이 안 맞음으로써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어 서로가 소원해지는 불씨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잘 맞을 경우 이게 단순히 속궁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된 긍정 에너지로 웬만한 배우자의 실수나 서운하게 했던 일을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맞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즐거움 도움을 얻지 못하니 점점 피곤하다는 핑계로 회피하게 됩니다. 결국 한쪽이 자꾸 미루고 거부하게 되면 상대는 일방적으로 구걸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들게 됩니다. 리스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점차 서로에 대한 애정의 감정은 메마르게 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상인 불편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가 사실은 성격으로 인한 게 아닌 서로 맞지 않는 속궁합에서부터 작은 불씨가 끊임없이 커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각자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여자는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여자일 가능성이 크고 남자의 생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늘 욕구불만의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로 배우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로 인해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여자는 진짜 속궁합을 경험하고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줄 아는 여자일 가능성이 크고 흔치 않게 온전히 내 남자 자체로 남자를 인정해 줄 줄 알고 나이가 들어서는 때론 남자를 측은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려 깊은 여자로 상생하게 됩니다. 결국 속궁합이 잘 맞으면 웬만한 문제는 속궁합으로 어느 정도 상쇄하며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지만 속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도 평소 불만과 불신으로 내재되었던 불씨가 커져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분분하기만 했었던 인생에서 속궁합 잘 맞는 여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었던가에 대한 큰 깨달음 반드시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금연시키는 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금연은 여기에 속하는 문제다. 여자친구인 당신이 노력해서 도와준다면 남자친구가 담배 피는 습관을 완전히 끊을 확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남자친구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방법 1. 올바른 방식으로 지지하기. 1. 통계 언급하지 않기. 아마 남자친구도 담배를 피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금연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연이 어떻게 건강에 안 좋고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대신에 최근 사람들의 흡연에 대한 시선과 흡연 중독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최근 몇십 년간 흡연자 숫자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보통 사람들은 한 단체에 속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흡연을 시작하게 된다. 그 생각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금연을 도와줄 수도 있다. 담배의 중독성을 강조하는 것이 남자친구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없음을 인식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마 마음에 안 들 것이다. 이 경우 남자친구가 자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금연을 시작할 수도 있다. A.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 알기. 같은 금연 전략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을 써야 하거나 더 많은 지지와 친절함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남자친구에게 말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도록 하라. 남자친구가 간접적으로 금연하고 싶다는 소망을 비출 수도 있다. 남자친구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금연을 시작하기 위한 단초를 잡도록 하자. 의사의 조언, 임신한 사촌 및 가족, 금연에 성공한 친구의 얘기를 할 때 잘 듣도록 하자. 3. 금연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면 일반적인 주제로 접근하기. 어쩌면 담배 가격이 더 올라갔거나 흡연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을 수도 있다. 남자친구에게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습관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자. 당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식당이 금연 구역으로 바뀐다던데? 남친 잘 됐네. 밥 먹을 때 담배 냄새 나는 거 싫었는데. 당신 진짜? 너 담배 피는데도 그런 게 싫구나. 만약에 금연하면 얼마나 갈 것 같아? 남친 최근에 담배 조금 줄이긴 했어. 아직 금연은 아니고. 당신 진짜?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있어? 4. 부드럽게 개입하기. 남자친구에게 금연을 격려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과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변화에 대한 보상을 설정해 상대방이 원하는 변화를 스스로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부드러운 게임너지 메서드이라고 부른다. 남자친구에게 은행 계좌를 하나 파서 담배를 사는 대신 그 돈을 저금해 보라고 권유할 수 있다. 동거하는 경우 부엌에 유리병을 놓고 담배가 피고 싶을 때마다 그 돈을 병에 넣는 방법을 써볼 수도 있다. 미리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남자친구에게 담배를 폈는지 물어보도록 한다. 만약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담배를 폈다면 그 돈을 기부하도록 한다. 기부하는 단체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자. 아니면 사전에 남자친구에게 어디에 기부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보자. 만약 당신이나 다른 친구가 금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으로 경쟁을 해보도록 하자. 더 오래 금연을 한 사람이 저금한 돈을 가지고 먼저 포기한 사람이 승자의 말에 따라 특정 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5.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동원하기. 만약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한다면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남자친구의 금연 계획에 대해 말하고 남자친구가 끊을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그의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도록 하자.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이나 금연약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6. 확인하기 전에 생각하기. 어떤 흡연자들은 금연할 때 매일 자기가 담배를 안 피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확인하는 행위가 비생산적이며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일단 남자친구에게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지 물어보도록 하자. 7. 열린 질문 해보기. 남자친구에게 담배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해보자. 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지, 담배를 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왜 끊고 싶은지, 왜 끊는 것이 힘든지 등을 물어보자. 그러면 남자친구와 담배의 관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대처법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 담배를 왜 피기 시작한 거야? 남친아. 대학에 다닐 때 선배들이 다 담배를 폈었거든. 당신 지금은 왜 계속 피는 거야? 선배들도 없잖아. 남친 지금은 그냥 습관이지 뭐. 당신 혹시 이대로 계속 담배를 필 거라고 생각해? 남친 그건 아닌데 금연을 하는 게 힘들 것 같긴 해. 당신 그래도 원하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금연 계획 세우는 거 도와줄까? 8. 작은 성공 축하하기. 흡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배를 피지 않은 매일이 목표 달성이나 다름없다. 그런 성공을 인식하고 남자친구에게 금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는 소재로 삼자. 작은 성공을 축하해주면 남자친구의 금연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가게 된다. 9.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금연 과정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존하지 마라. 남자친구가 금연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하더라도 금연이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 좋다. 항상 금연에 대해서만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방법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보기. 1. 계획을 세우고 바꿔야 할 수도 있음을 알기. 잠정적으로 금연할 날짜를 정해주는 것은 남자친구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담배 대신에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연이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날짜를 잡고 싶어 한다면 이번에 완전히 금연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도록 하자. A. 금단 증상이 일시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많은 사람들이 금연으로 인해 불면증, 집중곤란, 과민성, 초조함, 우울증 등을 겪는다. 하지만 대부분 한두 주가 지나면 사라지는 금단 증상에 불과하다. 남자친구에게 지금 겪는 금단 증상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자. 3. 금연이 학습 곡선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기.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할 때 여러 차례를 시도한다. 만약 남자친구가 금연에 실패했다면 격려하면서 이번에 금연에 실패한 원인을 파악했으니 다음번에는 그 원인을 피해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해주도록 하자. 흡연이 점점 배워나가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금연도 점차 배워나가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4. 만약이 아닌 언제에 대해 말하기. 금연에 실패하는 것은 상당히 짜증이 나는 일일 수 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화가 난 것 같으면 다시 금연을 시도하기 전에 결국 시간 문제라고 꼭 말해주도록 하자. 계속 시도하면 언젠가 성공한다고 격려해주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한 뒤에도 다시 담배를 손에 들곤 한다.